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19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당초 적용됐던 폭행치사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산림조합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화순군청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2시간 동안 폭행해서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기존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2달 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고문까지 하고 맞는 모습을 랩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새벽 18살 최모군 등 4명은 놀이를 한다며 동갑내기 친구 김모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 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이어진 폭행에 김군은 2시간 만에 숨졌고 이들은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군의 시신은 전신이 성한대라고 넘는 멍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군 등이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김군을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부름을 못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때리는 등 이들의 집단 폭행은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인근 주민입니다. 지금 무기구나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했습니다. 경찰은 최군 등이 폭행도 모자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그걸 소재로 놀리며 즐거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군 등은 이곳 원룸에서 폭행당한 김군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의 가사를 랩에 담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도 먹고 마시는 데 쓰면서 이 역시 랩으로 만들어 놀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하려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해서 김유철 부부경찰서 강력 1팀장입니다. 사진, 동영상, 각 공범들의 진술, 그걸로 해서 계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던 걸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살인죄로 의의를 했습니다. 최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가 산림조합 사업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화순군청 정무직 공무원 A씨와 과장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115억 원어치의 공사를 따낸 화순군 산림조합이 브로커를 통해 이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가가 터무니없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소유주들이 토지를 팔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를 밟아서라도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소유주들은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광주시가 추진 중인 특례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건설사만 배불리는 특례사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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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주들은 45년 동안 개인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하고 보상조차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앙공원 토지 소유주 최창선 씨입니다. 땅에다가 또 하다못해 컨테이너 하나 놓기도 힘들고 또 일반 매매하기도 공허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도 쉽지도 않고 어떤 개발행위 전혀 할 수 없었었는데 광주시는 토지 보상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건설사가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제안을 받는 단계라며 이번 달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늦어도 10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토지 감정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매각을 거부하면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정배경 광주시청 공원 녹지 과장입니다. 이제 협의 보상을 좀 응하시는 분도 있고 응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협의 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저희들이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내년 6월 30일이면 해당 지역의 공원 지정이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는 그때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민들은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는 단연 스마트 공장입니다. IT 기술을 생산 설비와 연결시켜서 실시간으로 생산 공정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아직까지 도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내외장재를 생산하는 한 업체입니다. 대형 로봇들이 쉴 새 없이 부품을 생산해내고 각각의 생산 공정은 입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입력됩니다. 모니터에는 하루 목표치와 현재의 생산량 그리고 분량률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시됩니다. 아직은 각 생산 단계의 실적만 자동으로 통보되는 기초 단계의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지만 생산성은 15% 이상 향상됐고 분량률도 현격히 줄었습니다. 감소가 우려됐던 고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주식회사 나전 윤시탁 대표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아니겠냐 싶어. 실제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전국의 1,300여 개 중소기업에서 평균 2.2명꼴로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가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공장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 이재홍 청장입니다. 그 인력이 더 늘어나고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 그런 공급 기업 쪽에 그런 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 지역의 스마트 공장 도입 실적은 아직까지 저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 7,900여 곳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공장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기업들이 사전 김성환 광주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센터장입니다. 어떤 전략과 어떤 로드맵으로 이런 걸 투자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저희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생산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 공장.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은 물론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이 폐지 운동을 벌여왔던 보안 관찰 대상자의 준법 서약 제도가 도입 30년 만에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보안 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 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준법 서약은 냉전 시대의 유산인 사상 전향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1989년에 도입됐지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시와 유엔이 내년 세계 인권도시 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석 광주시장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를 만나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광주에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을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길모어 부대표는 유엔과 광주가 성공적인 협업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공동 개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저금리로 5억 달러의 그린 본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행 금리는 2.597%로 국내 공기업이 발행한 글로벌 그린 본드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2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2014년 말 광주에서 처음으로 이 3.3제곱미터, 다시 말해서 한 평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가 등장한 뒤에 5년도 안 돼서 현재 분양가가 70% 정도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농성동과 이 봉선동 등에도 고급형을 내세운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높은 가격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는 또 뜨겁다고 하네요. 그 원인에 대해서 정진석 경제평론가에게 듣겠습니다. 민선 3기 장서궁 전남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고 또 역정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이 전남도의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교육장 임명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신임 교육감의 의지가 단번에 꺾인 상황인데요. 전남도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는 교육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빚어진 잡음이 예산 삭감까지 연장된 것이다 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우승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다행히 자살예방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유독 20대의 자살률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또 불안한 미래, 청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년들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광주 청년유니언 김설 위원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7월 수완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우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7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천둥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소나기를 만났을 때는 갑작스럽게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제동거리가 늘어나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개등도 꼭 켜주어야 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열로 유동사거리에서 광주역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가장자리 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방향 장날 여파로 불법 주정차 많고요. 교통량도 많아서 주변 도로들 정체 흐름 보입니다. 우치로 7교차로에서 삼각교차로 방향으로 길게 밀려 지나고요. 무진대로 광천 사거리에서 광천 1교 방향 호미신호 2번 필요합니다.
회제로 풍암도 수지에서 마제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86%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광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국민청원까지 게시될 정도인데요. 광주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열기가 왜 이렇게 높은지, 그리고 그 높은 분양가의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지역 이 아파트 분양 지금 뭐 분양가들이 굉장히 천정부시로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분양 상황부터 네네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최근 분양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자면은 올해 우리 지역의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대략 한 반여 세대 정도 됩니다. 분양할 물량이요. 공급 수치로만 본다면은 평균을 살짝 평균치이긴 한데 가격 오름세까지 감안한 거를 봤을 때는 가격 대비 신규 아파트 분양 공급률은 조금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평론가님, 네. 잠시만요.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해서 전화를 끊고요. 다시 전화를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전화를 좀 끊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요.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분양시장, 다른 지역들은 분양시장이 좀 안정돼 있고 아파트 가격들도 좀 하락세 또는 뭐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광주 지역의 아파트들은 지금 분양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열기가 뜨겁고요. 그다음에 분양가도 몹시 높다고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연결을 합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요. 연결이 되면 바로 그 이야기를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의 이 분양가가 유독 높고 또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상태가 좀 더 나아졌네요.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 지금 분양 상황을 좀 정리하다가 전화를 다시 연결을 하게 됐는데 이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좀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지금 대략 한 만여 세대 정도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난 아파트 3개가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요. 이 수치를 놓고 본다면은 가격 대비 신규 아파트 분양 공급률은 통상적으로 좀 높다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분양이 지금 끝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지금 뭐 농성동에 아시는 그런 고급 아파트가 117세대 모집 5.2대 1 경쟁률이 나왔고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화정동 아이파크가 이제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 갖고만 얘기하면 67.8대 1이라는 평균 경쟁률이 나왔는데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뭐 가장 비싸게 이야기되는 아파트가 뭐 분양가가 어느 정도였죠? 분양가가 지금 3.3제곱미터당 지금 2,300이 넘어갔고요. 농성동에 있는 아파트는요. 지금 화정동에 있는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34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분양가가 거의 뭐 5억 8천에 확장비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하면 6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분양가 이렇게 높은 이유. 다른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높지 않다는데 광주가 이렇게 높은 이유.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정서적으로는 높다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문제가 분양가가 높은 이유가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택지라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광주는 지금 2014년 이후부터 택지 공급이 지금 용산지구가 마지막으로 되고 나서는 택지 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부 지금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으로만 가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도 있고요. 뭐 금융 비용, 원자재 인건비도 다 이유가 됐는데 사실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예상이 됐는데.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저희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 사업
이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언론에 저희가 분양가가 노출이 됐었죠. 네. 네네. 그게 사실은 기존의 오름세를 좀 자극했던 역할을 좀 한 건 일부 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건데 입지별로 이렇게 갈리는 것이 네. 결국은 현재의 어떤 부동산들을 보고 있는 시장 소비자들이 이제는 보는 관점이 틀려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는 관점이 틀려졌다는 얘기는? 예전에는 그냥 내 집만 새 아파트면 됐는데 네. 이제는 재테크까지 고려하면서 자녀분들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집들을 원하는 것들. 화폐 가치 하락을 막고자 하는 어떤 재테크 기능까지 추가된 어떤 집을 보는 기준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바뀌다 보니 네. 집을 분양 시장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도 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입지, 내부 구조 여러 가지 이유를 따지면서 이제 집을 구매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에 다 네. 나오게 되는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집을 구매할 때 그냥 주거지로서 살 공간으로서 집을 보는 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집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랄지 위치 그다음에 갖고 있는 네임밸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됐다는 이야기신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지역도 또 그런 어떤 주택을 보는 기준들은 비슷할 것 같은데 유독 광주의 이런 분양가들이 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률도 굉장히 높은 이유는 특별히 다른 지역과의 비교했을 때 차이점 이유가 있을까요? 네네 이유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현재 이 분양가가 중위권 수준이고요. 인천 송도보다도 최근에 지금 높다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광주 지역의 부동산 자산 가격들이 낮은 포지션에 있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택 보급률 광주가 10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네. 100%가 넘은 주택 보급률 속에서도 분양가들을 계속 치솟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나 세 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고 분양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공감하는 분석이 있고요. 추가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소유할 때 이제 50대에서 60대 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독립하고 또 다른 어떤 세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50대에서 60대거든요. 네. 자녀분들 특히나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끔 집을 사주는 수 있는 연령대인데 그렇게 해서 집을 사주는 것은 통계에 좀 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의 집을 그때 걱정하시면서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숫자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주택자 안에 모든 게 이제 투기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저희 광주 지역 정서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네. 자녀분들 집 사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녀 집을 부모가 해주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시장들이 광주에서 지금 분양률도 높고 분양가도 높은 이 상황들이 계속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광주의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지금 형성될 것이냐?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더 가격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과열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기존 우리 구아파트 입지별로 이렇게 가격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기존의 어떤 부동산 거래가 좀 감소는 하고 가격은 계속 유지가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부동산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좀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부동산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과열기나 전체적인 대한민국 경제의 시장이 좋을 때 금리 상승기 때 쓸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이 지금 저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만 지금 막고자 하는 정부 정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네.
당분간은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가면서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도움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신규 분양 시장의 당첨률이 무주택자분들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네. 예,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아파트도 있는 반면에 또 고분양가 아니고 또 그 시장 지역에 맞게끔 나오는 또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진짜로 어떤 거주 목적이 강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무주택 실소유자분들한테는 당첨 기회가 넓어진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많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 상황에서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면 기존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 아파트들이 빈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들이 굉장히 좀 쇠락하는 그런 현상도 네네. 발생할 우려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분명히 지금 그런 부분들이 두 가지 저는 그런 문제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상존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정책상으로 좀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런 집들을 갖다가 좀 정부가 뭐 A평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가지고 임대 주거 형태로 좀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아직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광주는 그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예산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어서 여러 차례 잡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결국 전남도교육청이 이 도의회와의 소통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라는 게 어떤 정책인가요? 네,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임명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걸 이제 내려놓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교육감이 주민 추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당 지역의 교육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명확하게는 주민 참여 교육장 임용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교육장을 뽑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었을 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고 새롭게 또 취임한 교육감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도의회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 전액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신 거죠? 뭐 취지는 매우 좋고 동의하고 공감합니다만은 이게 전임 장만채 교육감 때 시행하다가 좀 문제가 있어서 폐지된 사업이라는 좀 지적들이 있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최근에 구성되었던 전남 교육참여위원회와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 교육참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 캠프 인사가 참여했거나 또는 편향적인 구성 등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의 지적들이 있었고 네. 당시 교육감도 이게 시행착오라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발생에 대한 평가라든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곧바로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를 추진하면서 이 심사위원들의 상당수를 교육참여위원 중에서 포함시키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는 당연히 편향성에 대한 대책들이 우선돼야 된다.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었죠. 네, 총론적으로 이 주민 참여 추천 교육 주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긍정적인 그 내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추천 교육장을 뽑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주로 이 교육감과 친한 사람들, 선거와 관련된 사람 중심으로 짜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은 이 교육참여위원회 구성부터 그럼 새롭게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도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고요. 취지가 좋으니까 동의해 달라라는 거였죠. 네, 설명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의가 지금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의회 내에서는? 저희들은 충분하게 저희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교육참여위원들을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넣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법률적인 근거나 조항들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금 교육감이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임 장만채 교육감 때도 그냥 정책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교육참여위원회 조례가 통과가 됐으니까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네. 이번에 통과됐던 전라남도 교육참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어디에도 주민추천 교육장이라고 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네. 또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 일부 내용 중에서 전라남 도민의 교육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을 이제 위원회 기능으로 넣어놨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전남 교육 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그렇다고 하면 전남 교육 정책의 모든 것을 이 하나 가지고서 다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조례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명확히 저희들 설명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임 교육감 때, 장만채 교육감 때도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그 당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저도 이제 언론을 또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당시에 지역 내 갈등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교육적 효과가 뚜렷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공모교육장 심사위원 11명 중에 당연직 2명을 제외하고 9명을 당시 미래위원회에 추천권을 주겠다. 네. 이렇게 하니까 특정 세력 지지를 받은 인사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곧바로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2012년에 이제 폐지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미래위원회라는 건 지금의 교육참여위원회하고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식의 겉으로 보면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감과 관련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당선되는 가게 되는 그런 정치적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의회 내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만 하겠다는 것도 또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풀려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년 지금 지났는데요. 사실 1년간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업무 추진 과정이 좀 미숙했던 점들이 많았지만은 처음이니까 이해하고 포용하고 도와주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한데요. 일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관계에 대한 설정, 여기란 인식을 좀 새롭게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의회는 집행부가 세운 정책을 무조건 따라주고 동의하는 곳이 아니고 집행부 정책 추진 과정을 견제 감시하고 또 예산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심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부는 집행을 추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 많이 하시는 게 예산 집행 권한이라든가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건 이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그렇기보다는 도교육청이 교육을 넘어서 전남교육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고 또 의회는 집행부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점검하면서 최상의 정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양 바퀴라고 하는 인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또 뭐 자문관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교육청에서 이 굉장히 소통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 보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이야기인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도교육청이 새로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살펴봤더니 예산안이 5월 24일 이전에 이제 저희한테 제출이 됐었습니다. 책자로. 그런데 관련 규칙은 5월 29일에 공표가 된 겁니다.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규칙이 제정된 사실이나 관련 예산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드린 교육위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협의하고 타협을 통해서 공동의 결과를 내는데 또 일부에서는 마치 특정 의원 예산을 무조건 다 삭감했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이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의 행정을 추진하는 방식, 예산을 좀 집행하고 예산을 만들어가는 방식이 좀 굉장히 많이 미숙하다.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생각을 좀 갖고 저기 도의회에서 좀 역할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좀 제대로 소통하려는 의사,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희도 뭐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과정도 좀 밟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도교육청이 그런 그 입장들을 좀 변화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그게 전라남도 의회 우승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한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우리의 꿈을 펼치는 곳, 우리의 취업과 창업을 성취하는 곳, 광주대학교. 더 나은 내일,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내 꿈의 파트너, 광주대학교. 취업, 창업 중심 교육 명문대학. 광주에는 광주대학교가 있습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유독 20대 자살률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이 경쟁이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을 그대로 이런 수치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함께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타깝게도 20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굉장히 많고 또 몇 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지난 2월에도 경남 거제시에서 그리고 또 지난 3월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먼저 간다는 짧은 메모만 남기고 수많은 지금 20대들이 기관하여 목숨을 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 참 안타까운데요. 20대 그 연령층의 이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지금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비율이 다시 말하면 20대들의 삶이 정말 녹록한 그 삶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살률에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 스스로 좀 목숨을 끊은 청년들 그 심각성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대에는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수도 5,942명으로 다른 세대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수치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지금 사회가 지금의 청년들의 가장 살기 어려운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취업난 속에 경쟁이 시달리다가 청년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인 문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슬픔으로 나타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정치권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광주시도 뭐 청년위원회니 여러 가지 청년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자살률의 어떤 걸 먼저 초점을 맞춰본다면 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의 행위는 다시 생각하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은 그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의 말과는 달리 정말 노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노력에 따르는 어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그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업은 잘 안 되고 부채는 늘어가고 관계는 무너져가는 이 현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더 신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취업이 안 되고 부채는 늘어가고 관계는 힘들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아픔을 겪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청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유형이랄지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듣고 또 걱정도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경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는 곧 취업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그 20대 이제 중후반 이제 교육기를 넘어서 이제 취업기로 접어드는 시점. 지금 광주시 통계만 보더라도 그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12.7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12.7개월간 평균 4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네. 취업 준비도 바쁜데 거기에 취업만을 위한 또 비용이 또 4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지원이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생활 문제, 이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다양한 삶이 인정될 수 없는 사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제 문제, 그 취업과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일자리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현실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세요. 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짚어주시라고 하셔서 정말 어려운데요. 네. 그 취업난, 경쟁의 과열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사회의 구조를 보면 1%의 재벌, 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명확하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계급이 마치 개인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네. 이는 오랫동안 쌓여온 것이고 절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창출해내 나가겠다고만 합니다. 네. 일자리와 일자리 사이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환경의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계속해서 양적인 수치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지 일자리만 늘어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모든 그 정책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젊은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도 흙수저였다. 노력하면 흙수저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게 좀 아니라는 인식이 또 정치권의 인식이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계급 이동이라고 하죠. 그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옛말이 과연 지금 시대의 청년들에게 과연 통할 말인가? 저희는 항상 계급 이동의 사다리는 무너진 지 오래되었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네. 스스로들이 그런 사다리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이제 청년들에게 노력만 하면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희망만 주는 방식은 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년들이 스스로들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유니언 차원에서 사회에 요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이 사회에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먼저 그 20대의 자살 문제에서 시작을 했으니 그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대는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소득이 적은 세대, 그러니까 부모보다 최초로 더 가난한 세대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울러 정신과 치료라든지 이러한 문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광주시에는 마인드링크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 청년 수당 사업이
정책이라든지 등등을 지금까지 시도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도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전폭적으로 조금 더 확장적이고 지금 현재 청년들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정책의 어떤 확장과 그 확대가 좀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것을 좀 확장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치권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도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한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냈으면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 자살률이 좀 떨어지고 청년들의 얼굴에서 좀 희망과 미소를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청년 유니온 김설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남도의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과 아프리카 등에서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동물 먹이로 음식물 쓰레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나 돼지 농가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이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발생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개농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에게 공급하거나 무단 방류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 중부권 지역에서는 화순을 비롯한 담양 지역 등에서 개농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의 규제 영향 분석서에 따르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 중 약 21.4%가 아직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되고 있고요. 전국 개농장 대부분이 사료값을 아끼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또 개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형 식당, 공장, 병원, 기관 등 단체 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 쓰레기를 개농장에서 음식물 폐기물 민간 수집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수거해 열처리 등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들에게 먹이고 있고요. 또 사료로 소비하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는 대충 톱밥 등을 섞어 야산 등의 불법으로 보는 악취와 침출수 등이 노출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또 특히 서울, 경기, 충청 지역 등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다수의 개농장 운영업체들이 강주 전남으로 사업장을 옮겨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득을 취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표면적으로만 요건을 갖춰서 좀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신탕 소비와 수요가 대폭 감소되고 또 객값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식용계 농장이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정 허가 요건만을 갖추고 단체 급식소 등에서 돈 받고 받아온 공짜 쓰레기를 개들에게 사료 대신 먹이고 나머지는 대충 퇴비로 만들어 방치하면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곳은 음식물 폐기물 민간 수집 재활용 업체인데요. 설치 허가, 가동 개시 신고 등 정상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 미생물 생균제 보조 사료를 만들거나 미생물 생균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 공급 판매하는데 원료 반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허가받은 업체나 농장만 음식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량 배출 사업장들이 자격이 없는 위탁업체와 결탁해 음식물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개 농장 등 축산시설을 운영한 업체로 빠져나가는 등 무분별한 방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는 시설 요건이 까다로워 허가를 받기 어려운데요. 농장주가 가축사료 명목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요건이 완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개를 정상 사육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량 배출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지만 관리 감독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제도의 허점, 이 허점을 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 농가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 사업장의 준수해상은 시군구 해당 때 1년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 발생 업계와 처리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 실적만 보고하면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관할 지역 담당 부서나 그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그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상당수가 가열되지 않은 채 가축에게 먹여지거나 불법 매립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 만든 사료를 개나 돼지에게 먹이는 방식은 합법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와 관련 업체나 전문가들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개 농장 등 축산 농가들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방안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에게 음식물 폐기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네네. 그러나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개, 돼지 농장 등에 공급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대책은 공연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장성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총력전을 나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장성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몽골과 베트남 등으로 확산됐고요. 또 북한 자강도에서도 발생해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 전에 예방 백신이 없고요. 또 급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인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요 전파 요인으로는 야생 멧돼지, 항공 선박 이동, 해외 반입, 불법 축산물 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장성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양돈 농가 17개소에 유효 소독약품 250kg을 배부하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을 위한 농가 교육을 실시해 발생국가의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는데요. 또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올바른 방역 수칙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은 의식농가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2개반 4명으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주 1회 양동농가 현장을 방문해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여부와 축산 내부 소독 실시 여부 등 차단 방향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을 방송, 이장 회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 방역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군의 이런 정책을 다른 군이나 지역에서도 좀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엔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천둥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은 최고 기온 29도를 보이며 덥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85%입니다. 서암대로 전대 입구 사거리에서 신안교 방향, 전대 입구 사거리 조금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장비 동원에 공사 중입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문대로 지산사거리에서 산수 오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동문대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문화사거리 방향 밀립니다. 서암대로 신안교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됩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 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송정역으로 어디든 빠르게 미래 가치에 오를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수촌 3차 국제미술회 7월 오픈. 8년 임대로 미래도 생활가치도 오래도록 누릴 수 있도록 수촌 3차 국제미술회가 또 한 번 당신을 찾아갑니다. 임대문의 광주 446의 5000번.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크레이지팝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팝 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전거죠.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김성환 감독님, 요즘 건설 현장 떨어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던데요? 높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사다리를 잘 설치하고 안전대를 제대로 걸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모동 보호구 착용도 잊지 말고요. 네, 안전이 최우선이죠. 불량 발판, 불량 난간 아웃, 불량 사다리 아웃, 작업 발판, 안전 난간 세이브.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 캠페인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 SJ건설안전이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